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철학을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려서 미래에 희망이 있고 철학이 있는, 그리고 자유가 넘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TV는 젊은이들하고 함께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진 크루를 모집해서 여러 젊은 크루가 이병태TV의 기획, 출연, 또 신규 사업 기획, 콘텐츠의 제작, 오프라인 행사의 기획, 도서 출판 등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2020년을 함께할 새로운 크루를 모집합니다. 약수 하나마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우수 크루를 지난 연말 행사 때처럼 시상을 하고, 또 공연이나 전시 등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저희 단체에서의 활동에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미래를 걱정하고 호기심이 많고 또 배움을 즐거워하는 젊은 분들이 저희 경제지식 네트워크와 함께 하면서 더 맑고 밝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젊은 분이 아니시더라도 옆에 있는 젊은 분들께 이걸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 경제 현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다금지법은 공식적으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안입니다.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타다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라고 신설을 한다. 영어로는 이미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킹 컴퍼니라고 부르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있고요. 플랫폼 가맹 사업자가 있고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버 같이 자기들은 그냥 앱만 가지고 있고 기사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면 이게 중개사업이고요. 타다처럼 자동차를 마련해서 기사들을 매칭시켜주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운송사업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가맹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타다금지법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타다 앱을 깔아서 아무 데서나 타다를 부르면 우리가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부르거나 우버 택시로 택시를 부르는 것처럼 타다가 쏜살같이 와서 여러분 태우고 내려주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택시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이걸 앞으로는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되는 관광 목적에 해서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차량을 반납하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으로만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타다 운영은 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다 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나 특히 국토부나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거 금지가 아니고 제도화하는 거다. 사각지대에 있던 걸 제도에 집어넣은 거다. 그리고 발의안을 냈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타다 입장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업이라는 거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타다를 부를 수 있는 고객이 6시간 이상을 탈 수 있는 사람만 불러라 그러면 지방 가고 하루 종일 관광하는 분들 외에는 못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관광버스 부르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공항하고 항만에다가 데려갔다 줘라 그러면 도심에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생각나는 게 이소부와의 두루미하고 여우가 식사를 초대해서 서로 상대방 못 먹게 만들어 놓고 식사 대접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정부가 지금 하면서 이게 금지법이 아니고 제도화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뭐냐? 카카오가 카카오티 벤티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처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형 차량을 자기네가 사고 또 택시 회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택시의 면허를 사고, 또는 택시 회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돈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택시 기사들이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택시입니다. 택시 사업을 그냥 카카오 택시처럼 하는데 일반 택시를 부른 게 아니라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큰 승합차, 스타렉스나 카니발 뭐 이런 걸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타다는 임대한 차량을 가지고 자기네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 기사들을 알선해서 거기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운송 네트워킹 플랫폼 사업자냐 택시 회사냐 하는데 이 택시 회사가 되라는 거가 이제 다른 대안입니다. 지금 타다 사업을 버리고 어떤 회사의 사업 모형을 정부가 기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해준 대로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 문제는 지금 저 택시 면허를 택시를 몇백 대, 몇천 대를 가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나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차량 공유업,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를 파란색이 이제 우버가 장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빨간색이 이지택시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녹색이 전에는 그랩 택시라고 해서 지금 아주 짙은 녹색 카렘은 두바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거고요. 욘덱스 택시, 러시아 쪽이죠. 그게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사업자고. 중국의 디디 추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렇게 디디 중국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지금 171개국 중에 108개 국가가 차량 공유 사업의 업자들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지금 못하게 하는 안 되는 나라죠. 우버는 지금 전 세계 한 90여 개 국가의 800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버의 2년 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여기저기서 우버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돼 있고요. 중국의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우버하고 경쟁하다가 중국에서 우버를 내쫓은, 그리고 우버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차량 공유 회사들한테 투자를 막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택시파이라든지 그랩 택시, 인도네시아 쪽에서 시작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그랩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올라라는 데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 디디 추싱이 전 세계의 차량 공유 회사의 주요 투자자로 급팽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다 입장에서 보면 펄쩍 뛸 일인데요. 택시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졌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택시는 약 24만 5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1000대거든요. 그리고 택시보다도 비싸니까 1000대가 주는 영향이 크게 있을 리가 없죠. 이재웅 소카 대표는, 저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도대체 택시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게 뭐냐, 증명을 해라, 이렇게 이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택시하고 차량 공유가 경쟁하면 택시하고 진짜 택시하고 경쟁하는가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지금 뉴욕시에 2014년서부터 16년간에 보시면 저 까만 게 우버의 탑승이고요. 핑크빛이 리프트라고 하는 차량 공유회사의 탑승입니다. 그래서 그게 쫙 수직 상승을 하죠. 그런데 노란 게 옐로우 캡이라고 하는 택시고요. 그린 택시도 맨하탄 부근의 택시입니다. 그래서 그 택시 두 개의 수요는 물론 옐로우 캡이 조금 줄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린 택시가 새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줄은 거하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우버나 리프트가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 택시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한 몇 개월 기간 동안에 어디서 우버가 태우고 그린 택시가 태우고 옐로우 캡이 태우는가를 지도 위에다 뿌려봤는데 보시다시피 옐로우 캡은 맨하탄 부근에서만 주로 태우고요. 맨하탄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그린 택시는 그 주변에서만 많이 태우고, 우버는 뉴욕시 전체에서 이웃에서 많이 태우니까 태우는 분포가 달라서 경쟁이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얘기니까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텍사스의 오스틴이라고 하는, 제가 박사학위에 공부를 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의원들이 민주당이라서 이렇게 좌파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우버하고 리프트가 들어가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조례를 발표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강압적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버하고 리프트가 사업을 하다가 빠져나오고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있다가 소비자들이 아우성을 쳐가지고 시가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사업이 포기했을 때 우버하고 리프트들 타던 사람들이 그럼 다른 어느 쪽으로 갔나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41.2%는 자기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차를 몰고 가면 내 차에 기름 들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주차료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싼 우버가 있다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보면 우버 타는 게 더 편하죠. 기사가 태워주는 거고 자기 기름값도 안 내고 파킹비도 안 내니까. 그래서 다시 자기 차를 쓰는 게 거의 반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친구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3.9%고요. 택시로 타고 다니는 선택을 한 사람은 1.7%밖에 안 됩니다. 버스 타고 걸어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이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 그게 주로 뭐냐면 아주 이름 없는 공유 차량 업체나 또는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인가 안 받은데 서로 이렇게 알선해가지고 하는 비공식적인, 그게 더 위험하죠. 그런 거를 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택시, 지금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다 택시를 타는 거냐 하는 거는 상당히 검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타다와 그런 서비스를 즐기게 됨으로써 자기 차를 버리고 이 타다로 출근을 하는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택시를 탈까, 자가용을 끌고 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스쿠터를 탈까, 자전거를 탈까. 요즘은 또 전동 킥보드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 짧은 거리는 그거로 가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멀지 않으면 걸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일부 사람은 다른 마땅한 대담이 없으면 이동할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수많은 그래서 모빌리티라고 하는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양이 택시와 같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택시 수요를 다 가져갔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상당히 옳지 않습니다. 진짜 택시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우리나라가 90년에 한 집당 차량이 0.3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은 한 집당 1.125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구로 얘기하면 112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대인 집이 꽤 있는 거죠.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난 거냐면 자가용이 1990년에서 2018년 사이에 30년 사이에 거의 4배 가까이 3.7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차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택시를 탔던 이유는 빨리 길을 찾아서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장점이었는데 요즘 안 막히는 길 정확하게 어디 길 찾아주는 거는 내비가 훨씬 더 잘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가 운전자가 택시하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택시 숫자가 줄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자가용이 3.75배가 늘었고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길 찾기가 쉬워졌으면 줄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자체 단체들이 이걸 서민들의 생계수단이다 보니까 자꾸 인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자가용이 이렇게 3.75배가 느는 사이에 주택 차량 보유가 3.75배가 느는 사이에 택시를 1990년에 15만 5,981대에서 2018년에 24만 5,385대로 1.57배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택시는 승객 태우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 사이에 또 자가용만 늘어났습니까? 지하철도 좋아지고 버스도 전용차로로 좋아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하루에 평균 태우던 탑승객 수가 90년에 79명에서 2018년에 40명으로 반토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엄청 많은 거죠. 빙게 돌아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는데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개인 택시 기사의 연 수입은 2,160만 원에 불과하고 일반 택시는 1,896만 원에 불과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임금 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한 게 됐죠. 그 거의 소득이 우리에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저 정도면 거의 제일 적은 숫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대중교통하고 자가용이 많아지니까 자가용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대중교통이 좋아지고 버스가 좋아지고 하면서 택시의 비중은 2003년에 4.8%에서 2015년에 3%로 최근에는 2.9%로 떨어졌습니다.